네, 안녕하세요. 김브라더스의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억대 연봉 지점장이 알려주는 명품 세일즈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고급 정보를 공유합니다. 김브라더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스탠딩으로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알고 있는 특별한 세일즈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혹시 캐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캐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링만 좀 써볼게요. 네. 자, 캐시. 이게 뭐냐면, 세일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약하니까 앞에 스페링만 썼는데요. K. 네, 뭘까요? 네, 지식입니다. knowledge. 지식. 그리고 A. 네. attitude입니다. attitude. 태도. 그리고 S는 뭘까요? 센스? 아닙니다. 스킬입니다. 스킬. 기술이고요. H는 그렇죠. 습관입니다. 습관. 헤빗. 그래서 지식, 태도, 기술, 습관. 앞글자만 따서 캐시. 영업에서 세일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4가지 조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배웠어요. 그 분야의 지식과 올바른 태도와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과 좋은 습관을 가져야 자신이 속한 그 세일즈업에 성공할 수 있다. 제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4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 우선순위대로 한번 나열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지식, 기술, 뭐 습관? 제가 봤을 땐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애티튜드입니다. 태도. 그리고 2번째가 습관입니다. 습관. 그리고 3번째가 기술이고요. 4번째가 지식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새끼다 이렇게 욕 아닙니다. 외우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앞글자만 따서 새끼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태도더라. 태도.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더라. 저희 업에서 이 세일즈에서의 태도는 저는 이걸 말합니다. 바로 출근과 귀점을 말합니다. 출근과 귀점. 출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시에 출근하는 겁니다. 저희 지점은 7시 20분까지 지점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매일 7시까지 먼저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7시 20분에 출근하는 것과 7시 21분에 출근하는 건 다르다. 1분의 차이는 다르다. 그래서 저희 지점은 1분, 정확하게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21분 되는 순간 지각자로 명단을 올려서 지각비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출근이다.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 오래 하시 못하시는 분들은 출근이 안 되는 순간부터 다 그만두시더라. 출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귀점입니다. 귀점. 자, 귀점이 뭐냐면요. 하루 스케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집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로 지점으로 들어와서 귀소해서 복귀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리뷰하고 반성하고, 즉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 일과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퇴근하는 걸 바로 귀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귀점은 특히나 영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처음 1년은 무조건 귀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처음에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실패를 반복할 텐데 잘 모르니까 경험도 없고, 귀점해서 해당 팀장님이라든지 해당 관리자님과 그날 있었던 것을 100% 충분히 리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잖아.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리마인드, 우리가 바둑에서도 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이 뒀던 수를 더 보면서 다시 한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처음이니까. 근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소를 해서 반드시 그날 있었던, 또 그날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날 하루를 반드시 정리해라. 귀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날 출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왜? 내일 할 거가 준비가 돼 있거든. 그래서 출근보다 더 중요한 게 좀 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1년은 어느 정도 안정을 잡기까지는 반드시 귀점을 하셔라.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습관. 성공하기 위한 습관. 저희 업에서는 3W. 실패하는 습관이 아니라 성공하는 습관이죠. 이 3W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3W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3W를 해야 귀인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영업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집중도에 비례한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 그냥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랑 일주일이지만 초집중한 사람, 누가 더 효율적이고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일주일 동안 초집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영업 1년차 때 빨리 성장하기 위해선 매주 계약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3W, 이 W가 위크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3건의 계약, 새로운 계약을 끊기지 않고 매주 진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자신이 달성해야 될 절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단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3W의 습관을 꼭 들이시면 좋겠고요. 자,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상담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TA죠. 그래서 텔레폰 어프로치, 전화하는 기술. 상담하는 기술과 전화하는 기술.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담하는 기술은 솔직히 우리가 영어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어로 된 영화를 많이 본다라든지 끊임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귀가 튀어야 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잘하고 싶으면 상담을 잘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 걸 계속 매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대본, 스크립트라고 하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단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외워서 기초가 있어요.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상담 그리고 전화 이거는 연습량에 비례합니다. 내가 연습한 만큼 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 상담과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화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네. 스크립트, TA 스크립트를 꺼내 놓으시고 못해도 적어도 1년 동안에는 TA 스크립트, 성공한 사람이 TA 할 때, 전화할 때 쓰는 그 대본을 그대로 베낀 다음에 그걸 보면서 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그래서 상담하는 기술과 전화하는 기술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늘 수밖에 없다. 네. 기술. 마지막은 지식이다. 지식. 지식은 저희 보험, 이 금융업계로 따지면 저는 두 가지예요. 금융지식과 비금융지식이겠죠. 금융지식이 당연히 있어야겠고 비금융지식. 금융지식은 제가 그래서 매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신문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신문. 제일 좋은 거. 요새는 물론 워낙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어서 컴퓨터를 많이 보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 바로 아날로그입니다. 바로 신문. 이 종이로 된 신문으로 보는 거예요. 종이로 된 신문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형광색으로 중요한 부분은 스크립트도 해보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사회도로 이 금융 관련된 것은 당연히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저는 비금융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피플 비즈니스는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가입을 하고자 상품을 팔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쨌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얻어서 신뢰를 얻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세일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과 저와의 이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얼음을 깬다.
우리가 가까운 지인은 솔직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필요가 없잖아. 워낙 친하고 잘 아니까. 근데 이렇게 소개로 만난 대부분이 소개로 만나기 때문에 소개로 만났어도 어쨌든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금융지식, 사회 돌아가는 이슈, 우리가 꼭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좀 마음을 녹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돌아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는 게 많아야 딱 만났을 때 특히나 여성분들은 뭐 드라마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이런 얘기로 처음에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녹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비금융지식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신문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과 지식, 이 SK는요, 관심도에 비례해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하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그만둡니다. 제가 10년 동안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말 잘하고 정말 상담 잘하는데 이 근태가 무너지면서 이 태도, 출근이 무너지면서 규정을 안 하면서 또는 매주 계약하는 습관이 없어지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다. 저는 솔직히 기술과 지식 제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가장 중요한 태도가 좋아요. 출근.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저는 일단 출근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번개가 치나 폭우가 되나 어쨌든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가게 문을 연다. 세일즈의 성공의 칠알은 일단 출근하는 것이다. 가게 문을 일단 열어라. 놀더라도 자더라도 일단 가게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뭐다? 아새끼다. 그래서 태도와 습관과 기술과 지식, 아새끼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단반 그리고 농담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지점장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진단반 농담반입니다.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은 일단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연애부터 경험을 하고 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연애든 세일즈든 결국 피플 비즈니스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얻어본 경험이 없다. 마음을 얻기 위해선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정말 외모가 수려하거나 호감형이거나 아니면 정말 재밌거나 아니면 정말 뭐 나긋나긋하거나 매너가 있거나 뭔가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와 연애는 비슷한 점이 많다. 왜? 피플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첫인상이다. 첫인상.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개척 영업, 소위 말해 돌방이라고 하죠. 저도 영업할 때 솔직히 돌방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상당히 노력한 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돌방하면 어쨌든 소개 영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의 기본은 솔직히 이 소개 영업이거든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쵸? 내 지인한테 나 연애하고 싶으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라. 소개 영업이잖아요. 우리 세일즈도 마찬가지다. 나한테 상담을 받은 사람 또는 나를 선택해준 고객님한테 뭘 받아야 된다? 계약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소개입니다. 여러분. 소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구두가 아니라 양식에 의거해서 그 자리에서 적게끔 해서 소개를 반드시 3명 이상 받아야 됩니다. 소개와 관련돼서 나중에 한번 소개 부분만 제가 한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소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요. 어쨌든 소개를 받아서 어쨌든 우리가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요새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카카오톡 10명 중에 거의 10명은 다 할걸요? 그러면 전화하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휴대폰에 일단 저장을 해서 카카오톡이 뜰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봐야지. 최대한 내가 이 사람에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다 뽑아내야 돼요. 카카오 스토리도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첫인상이 뭘까요? 카카오톡이다. 푸사 또는 카카오 스토리.
뭐 다른 여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있지만 그것까지 찾아서 보진 않잖아. 그죠? 어쨌든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무조건 뜨는 게 카톡이니까, 푸사 또는 카카오 스토리니까 요새 첫인상은 뭐다? 카톡이다. 제가 영업할 땐 카카오톡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 뭘까요? 전화입니다. 뜨르릉,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 최고의 재무설계사 김영준입니다. 땡땡땡 님으로부터 전화 갈 거라고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이 제 목소리가 그 사람한테 첫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인 목소리가 가장 중요했어요. 첫 전화할 때. 지금은 뭐다 어쨌든 카톡이다. 카톡이다. 푸사를 잘 꾸며놔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지금 10월인데 남긴 말에 열심히 살아보자 8월 남겨놔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실제 사람입니다. 오늘 10월인데 남긴 말에 열심히 살아보자 8월 이렇게 남긴 분도 계셨어. 재무설계사 분들 중에서. 그럼 뭔 생각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카톡 푸사를 잘 꾸며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특히나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인상인 카톡 푸사를 일단 잘 꾸며놔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동반자죠. 동반자. 바로 키맨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키맨. 사업의 키다. 열쇠다라고 해서 이 세일즈에서는 사업 파트너를 키맨이라고 하는데 저도 영업을 할 때 저의 절대적인 키맨이 있었습니다. 박모 씨라고 있는데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군 생활을 장교로 소대장으로 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영업을 할 때 세일즈를 할 때 자대를 갔겠죠. 그래서 군인들을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박모 씨는 제 같은 이제 간부였어요. 저의 소대의 간부였어요. 직속. 근데 되게 이 친구가 약간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았어. 부사관들 사이에서도 좋지가 않았고 저희 장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좋고, 왜냐면 되게 좀 개인주의가 되게 강했어요. 자기 것만 이렇게 챙기고 막 퇴근해버리고 막 이러는, 약간 소위 그러니까 좀 밉상?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저는 3W가 목표였잖아요. 매주 3건의 계약, 새로운 신계약. 제가 그날은 이제 그 자대 상담을 하러 갔는데 3W 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별로 저도 제 고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친구니까. 근데 3W가 급하니까 이제 물어봤지. 런지씨, 혹시 상담 받아보겠냐 했더니 딱 거절을 하더라고. 저는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게 많아서 전 됐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약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소개. 그렇죠. 소개. 계약보다 중요한 건 소개. 세일즈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드셔야 돼요. 계약보다 중요한 건 뭐다? 소개입니다. 소개. 그러면 우리 박모 씨, 그럼 소개라도 시켜줘라. 나는 소개가 되게 중요하니까 만나볼 수 있는 사람 소개라도 좀 해주라. 했더니 소개는 해줄 수 있대. 그랬더니 딱 설명을 해주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화해달라고까지는 안 하거든요.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꼭 만나야 된다. 얘기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죠.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 소개받은 3명의 마찬가지로 부사관들이었는데 만나서 제가 계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계약을 다 하는 거야. 100% 청약. 우리 박모 씨가 너무 얘기를 잘해놓으니까, 특히나 이 친구가 이 부사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으로 막 그 당시 저도 몰랐던 막 펀드를 막 분석하면서 돈도 막 굴리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 부사관 동기 사이에서 이 재테크하면 박모 씨다. 이 동기다. 그러니까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긴 게 저한테 계약도 안 했는데 자기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은 소개받은 동기들은 저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 박모 씨한테 만나면서 밥 사주면서 고맙다. 소개시켜준 친구 다 계약했다. 그랬더니 또 해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또 있어요? 해주면 고맙지 해가지고 또 소개받았는데 또 계약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한테도 키맨이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키맨 임명장을 만들었어. 이제 군대처럼 우리 표창장 이런 거 수여하는 것처럼 제가 키맨 임명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친구를 만나서 식사하면서 또 고기 먹으면서 당신을 나의 사업 파트너로 임명합니다 하면서 좀 현금 용돈도 좀 찔렀죠. 저보다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현금 한 1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고맙다. 어쨌든 도와준 거니까. 그래서 했더니 이 친구가 제가 영업이 조금 이제 세일즈가 힘들 때 힘든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달도 있지만 힘든 달도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박모씨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친구가 많이 정말 도와줘서 이 친구 때문에 정말 고객을 많이 모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영업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궁금한 거야. 왜냐면 이 친구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저도 이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전역하고 나서 더 끈끈해진 거야. 나의 사업적 파트너, 키맨으로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술 한 번 제대로 먹고 나서 딱 한번 진짜 솔직하게 저도 터놓고 한번 얘기해봤어요. 솔직히 야, 너 나 안 좋아하지 않았냐? 나도 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친해질 수 있었냐? 어떻게 더 친해졌지? 이랬더니 내가 딱 그러는 거야. 형이 나한테 편지 써줬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네. 형이 나한테 편지 써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어쨌든 제가 이곳으로 와서 같이 군생활했던 간부님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재무상담, 영업을,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자필 편지를 다 썼거든요. 일일이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이 친구한테도 썼나봐. 제가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한테는 안 줄 줄 알았나봐. 근데 제가 줬나봐. 솔직히 기억도 안 나. 이렇게 군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썼나봐.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받고 마음이 뺏긴 거야. 형준이 형이 오면 뭐라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나봐.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계약은 안 했지만 소개 요청을 하니까 소개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친구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파트너 키맨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10년째 제가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배운 건 이거예요. 제가 예상하지 말자. 내가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고3 수능 보면서 나는 나중에 금융보험 쪽에서 영업 세일즈로 해서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대기업 가야지가 목표였거든요. 자신의 인생조차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함부로 예상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필의 힘은 강력하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가 여자친구분들에게 고백을 할 때, 또는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또는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에게 물론 맛있는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라든지 데이트도 좋을 수 있지만 가장 감동이고 가장 진솔하고 가장 솔직한 마음을 얻는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자필 편지입니다. 자필로 꾹꾹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는 자필 편지의 힘은 강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자필 편지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해라. 자필 편지에 대한 스토리 사례는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